안녕하세요. 이 이야기를 어디에 남겨야 할지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 이곳에 제보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믿기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 도시에서 실제로 겪은 일을 있는 그대로 전하고 싶습니다. 2040년 여름 북극권 해빙 지역의 한가운데서 벌어진 아주 조용하지만 결정적인 이상 현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한서율 조명 설계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습니다. 전공은 건축 조명학, 서울과학기술대학교를 졸업한 뒤 유럽과 중동을 오가며 수십 개의 대형 프로젝트에 참여해왔고, 최근 몇 년은 인간 생체 리듬과 조명 사이의 상관관계를 연구해왔어요. 그리고 작년 마침내 제게 인류 역사상 가장 혁신적인 도시 건축 프로젝트에 참여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북극권 실험도시 아르카트라 ARCATRA. 아르카트라는 단순한 도시가 아닙니다. 유엔 기후도시국이 주도한 세계 최초의 기후 중립 도시이자 AI 건축 알고리즘으로 자연의 리듬과 인간의 생체 주기를 통합한 빛의 도시입니다. 모든 건축물, 거리, 창문, 벽면, 바닥의 반사율 하나까지 정밀하게 계산되어 도시 전체가 거대한 하나의 리듬 악기처럼 작동하도록 설계되었죠. 제가 맡은 임무는 도시의 조명 위상 동기화 시스템, 즉 루미나트 엔진의 실시간 알고리즘을 조율하는 일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도시 전체의 낮과 밤, 밝기와 어둠, 색온도와 색조까지 모두 인체 생체 시계에 맞춰 최적화하는 역할이에요. 특히 북극권은 계절에 따라 해가 뜨지 않거나 너무 오래 뜨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 도시의 심장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도시는 완성 단계에 접어들고 있었고 전 세계 VIP들과 미디어가 참석하는 빛의 개막식이 10일 앞으로 다가왔던 어느 날 저는 루미나트 엔진의 로그 데이터를 확인하다가 아주 미세한 시간의 흔들림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처음엔 그냥 지나칠 뻔했어요. 워낙 복잡한 시스템이고 수십 개국의 기술자들과 알고리즘이 병합되어 있던 터라 데이터 지연이나 버그는 흔한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제 눈을 사로잡은 건 그 흔들림이 아주 규칙적이라는 점이었어요. 도시의 내부 시간이 매일 정확히 37.06초씩 느려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건 단순한 시스템 오류가 아니었습니다. 도시의 메인 AI는 UTC 기준의 국제 표준 시간을 실시간으로 참조하고 모든 장치는 초 단위로 동기화되어 있어요. 즉, 이 도시는 세계 어디보다 정확한 시간을 유지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도시 안에서만 아주 은밀하게 시간이 지체되고 있는 것이었어요. 처음엔 저 혼자만의 착각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혼자 데이터 백업을 몇 번이나 반복하고 빛의 파형, 각도, 반사각까지 수십 테라바이트 분량의 기록을 추출해 비교해봤어요. 결과는 소름 끼치게도 정확했어요. 도시의 빛이 매일 0.00043도씩 더디게 움직이고 있었고 그로 인해 하루의 밝기가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아주 미세하게 지연되고 있었어요. 이걸 처음 알았을 때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생체 시계는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하루 30초가 밀리는 건 잠의 질, 호르몬 분비, 감정의 흐름, 심지어 사고력까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현상은 도시 전체의 리듬을 뿌리부터 흔드는 일이 될 수도 있었죠. 문제는 이 사실을 누구에게 말해도 믿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에이, 그 정도는 시스템 내부에서 보정되지 않나요? 그런 거보다 프레스 이벤트 준비나 신경 쓰시죠. 심지어 영국 건축가 리오 핀치도 저를 슬쩍 무시했어요. 시간은 인간이 만드는 환상일 뿐입니다. 그 말이 얼마나 무책임하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이건 그냥 기술적 오류가 아니에요. 이 도시는 무언가를 기억하고 있었고 그 기억이 지금 현실의 시간을 조용히 끌어당기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도심 중앙의 태양, 리듬 타워 꼭대기에 올라가 도시의 모든 조명 흐름을 육안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설명할 수 없는 장면을 목격했어요. 도시 외곽의 한블록, 빛이 정지되어 있었어요. 정확히 말하자면 빛이 흐르지 않고 있었어요. 가로등도, 벽면 반사도, 실내 조명도 마치 시간이 얼어붙은 듯 완벽하게 정지된 공간이었어요. 하지만 로그상엔 아무 이상도 없었죠. 그곳은 마치 도시의 시간에서 잊혀진 구역 같았어요. 이게 제 착각일까요? 아니면 누군가 이 도시의 시간 자체를 조작하고 있는 걸까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빛은 입자이자 파동이고 시간은 인간이 만든 개념일 뿐이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날 이후로 알게 됐어요. 시간은 기억되는 방식에 따라 다르게 흐른다는 걸요. 이상 현상을 처음 발견한 날 이후 저는 모든 걸 걸고 이 도시의 루미나트 시스템을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혼자 감당하기엔 역부족이었죠. 그래서 몰래 몇 년 전 한 국제 컨퍼런스에서 만났던 일본인 기후 데이터 과학자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나무라 유이. 기후 알고리즘과 고대 기상 데이터 분석의 권위자로 북극권 설계 초기 단계에서 일부 협력했던 인물이에요. 유이는 제 메일을 받자마자 바로 아르카트라로 날아왔습니다. 그녀는 제 설명을 듣고도 의외로 차분했어요. 당신이 본 건 틀림없이 천문 좌표의 미세한 흔들림입니다. 그리고 그건 고대 기록에 아주 정확히 남아있어요. 유이는 몇 시간 만에 도시의 기후 조명 데이터와 이누이트 전통 별 관측 기록을 연결하기 시작했어요. 전통적으로 북극권 원주민들은 시간이라는 개념을 시계로 측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별의 움직임, 바람의 방향, 빛의 질감으로 하루의 흐름을 이해했죠. 놀라운 건 아르카트라가 사용하고 있는 AI 조명 엔진이 지금 그 고대별 패턴과 정확히 37초씩 어긋나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도시 설계자가 뭔가를 생략했거나 숨겼어. 유이의 말은 의미심장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의심의 중심에 있는 설계 총괄 건축가 리오 핀치를 직접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리오는 처음엔 비웃기 바빴죠. 고대별 관측이 현대 도시의 조명 시스템에 영향을 줄 리가 없잖아요. 하지만 유이는 그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당신이 도시 설계 초기에 참고했던 데이터셋 중 혹시 칼릭 문서라는 걸 본 적 있습니까? 그 순간 리오의 얼굴이 굳었어요. 칼릭 문서는 북극권 원주민 노학자 이누쿠 칼릭이 평생 동안 기록해온 하늘의 리듬에 대한 관찰 일지였습니다. 태양의 고도, 별자리의 변화, 바람의 궤적까지 정밀하게 기재된 천문 일지죠. 리오는 그 문서를 설계 초기 참고했지만 정식 데이터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실토했습니다. 왜 뺐죠? 그건 측정값이 맞지 않았어요. 시대착오적이었고 현대 기술로는 재현 불가능했습니다. 그 말에 유이가 한숨을 내쉬었고 저는 차마 입을 뗄 수 없었습니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우리는 고대의 지혜를 점점 배제하게 됩니다. 정확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비과학적이라는 말로 정리해버리죠. 하지만 그 고대의 시간법이 지금 이 도시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이상 현상의 열쇠일지도 몰랐던 겁니다. 며칠 뒤 유이와 저는 북극 원주민 공동체와 접촉했고 마침내 칼릭 노학자를 직접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도시 밖 눈 덮인 들판에 세워진 작은 관측소에서 살고 있었어요. 당신들은 시간을 속이려 들고 있어요. 그의 첫마디는 강렬했어요. 하늘은 기억을 잃지 않아요. 해는 매년 조금씩 다르게 떠오르지만 그 흐름을 듣고 읽고 맞춰줘야 합니다. 당신들이 만든 빛은 기억을 지우고 있어요. 그 순간 제 몸 안에서 무언가가 크게 울렸습니다. 우리가 도시를 설계하며 무시했던 것. 우리가 기술이라는 이름으로 덮어버린 것. 시간은 기계가 만드는 게 아니라 기억 위에 세워지는 것이란 사실. 그날 밤 유이와 저는 칼릭이 남긴 별 관측 기록을 루미나트 시스템에 적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아직은 실험 단계였지만 일부 구간에 적용한 순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빛이 흘렀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빛이 흐르지 않던 구역에서 다시 시간의 감각이 회복된 겁니다. 소름이 돋았어요. 이 도시가 마치 잊고 있던 리듬을 다시 떠올리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걸 보면서 저와 유이는 같은 말을 동시에 했습니다. 이 도시는 살아있어. 하지만 이 시점에서 또 다른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우리의 실험 기록이 삭제되기 시작한 거예요. 루미나트 서버의 접속 로그엔 UN 본부 서버 IP가 남아있었고 우리 파일 일부가 누군가에 의해 열람된 뒤 바로 지워졌습니다. 누군가 이 진실을 감추려 하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와 유이는 거의 도시 내 유령처럼 움직였습니다. 공식 보고는 모두 차단됐고 루미나트 시스템의 핵심 서버 접근도 차단되었어요. 누군가 우리의 실험 데이터를 삭제한 이후 이 도시는 더 이상 단순한 기술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감춰진 기억과 지워진 시간,
그리고 그것을 밝히려는 우리와 감추려는 그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된 거죠. 유이는 북극 원주민학자 칼릭이 남긴 데이터와 현대 기후 알고리즘을 병렬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놀라운 패턴 하나가 드러났어요. 루미나트 엔진이 아예 처음부터 고대 시간값을 고려하지 않도록 설계돼 있었다는 것. 즉, 우리가 감탄했던 이 도시의 정밀함과 과학은 애초에 일부러 기억을 지우는 방향으로 설계된 것이었어요. 그런데 왜 그런 짓을 했을까요? 도시 설계를 총괄한 리오 핀치에게 다시 연락을 시도했지만 그는 회신이 없었습니다. 다만 유이의 분석 덕분에 우리는 루미나트 시스템에 숨겨진 제어 프로토콜 비공개 매트릭스 조정 코어를 찾아낼 수 있었고 그 접속 기록엔 한 이름이 남아 있었습니다. 엘리사 토브, 유엔 기후도시국 국장. 저는 이 도시가 정치적 도구가 되었다는 것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기후 중립 도시, 인류의 미래, 에너지 자립, 이 모든 표어들은 실은 지정된 방향으로 흐르는 빛, 그리고 그 빛을 따라 행동하는 인간의 일상을 통제하려는 은밀한 설계의 일부였던 겁니다. 우리가 설계한 건 단순한 도시가 아니었어요. 행동을 조율할 수 있는 시간의 공장. 공포가 몰려왔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처음부터 인간의 자연 생체 리듬을 복원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연 리듬을 정복하고 하나의 중앙 명령 체계로 재편하려는 시도였죠. 그리고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이 문제를 도시 내부에서 해결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리오 핀치를 다시 찾아갔어요. 그는 아르카트라 동편의 고지대 관측소에서 조용히 머물고 있었고 제 연락을 받고 나서야 마지못해 저를 만났습니다. 처음엔 여전히 부정하던 그는 유이가 제공한 증거들을 보고 난 뒤 처음으로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어요. 저는 이 도시가 그렇게까지 악용될 거라곤 몰랐습니다. 리오의 목소리는 한참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과거에 칼릭 문서를 일부러 누락시킨 이유를 털어놓았습니다. 그 기록은 너무 비과학적이었습니다. 정밀도도 떨어지고 기후변화 이후엔 더 이상 쓸모없는 지식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어쩌면 정말 중요한 건 그 안에 있었는지도 모르죠. 그의 눈빛은 흔들렸지만 책임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뜻밖의 제안을 했어요. 서율 씨, 당신이 말한 그 기억된 시간을 다시 시스템에 적용해 봅시다. 정식 개막 전에. 단 몇 분이라도 진짜 리듬이 무엇인지 도시가 스스로 느끼게 해야 해요. 그 제안은 곧 목숨을 건 도전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루미나트 엔진의 메인 코어는 보안이 너무나 강력했고 오직 유엔 국장 엘리사의 생체 키로만 접근 가능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개막 리허설이 시작되는 날 전 세계 미디어와 인플루언서들이 도시를 촬영하는 틈을 타 리오와 제가 동시에 서버 코어에 접근하고 유이가 외부에서 고대 시간값을 덮어쓰는 방식이었어요. 하지만 실행 당일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엘리사가 이 사실을 눈치챈 겁니다. 그녀는 보안 경보를 작동시켰고 도시 전체가 정전 직전까지 몰렸습니다. 도시의 빛이 꺼졌어요. 완전한 어둠 속에서 저와 리오는 서버실 한복판에 갇혔습니다. 엘리사의 경고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빛은 수백만 명의 미래입니다. 당신이 하려는 건 과거에 대한 집착이에요.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기억이 아니라 설계된 미래로요. 그 말은 마치 시간 자체를 통제하려는 선언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외쳤습니다. 기억 없는 미래는 방향 없는 미로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유이가 외부에서 접속을 성공했고 칼릭의 별 관측 데이터를 포함한 고대 시간값을 메인 엔진에 적용했어요. 순간 도시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빛이 천천히 흐르기 시작했고 얼어붙은 공기 속에서 건물의 그림자가 아주 미세하게 마치 오래된 기억을 되살리듯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건 마치 시간이 다시 호흡하는 소리 같았습니다. 그날 도시는 정전 이후 완전히 새로운 숨결을 품고 다시 깨어났습니다. 순식간에 깜깜해졌던 아르카트라는 몇 초 후 마치 새벽에 눈을 뜨는 것처럼 서서히 빛을 다시 띄우기 시작했어요. 그건 인공 조명도 기계의 리셋도 아니었어요. 정확히 그 순간 우리는 기억된 시간을 도시의 심장에 주입한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아무도 그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빛은 여전히 따뜻했고 거리의 풍경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죠. 하지만 그날 이후로 아르카트라에는 미묘하지만 분명한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사람들이 침묵 속에 조금 더 오래 머무르기 시작한 것, 낮에 피곤함이 줄고 밤이 훨씬 고요하고 깊어졌다는 보고, 의료 데이터에 따르면 불면증과 고혈압 환자가 약 17%나 줄어든 통계까지 나왔어요. 심지어는 도시의 유치원 아이들조차 하늘이 덜 아프다고 말했답니다. 과장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저는 매일 그 빛을 설계했던 사람으로서 단언할 수 있어요. 이 도시는 우리가 입력한 기억된 시간을 받아들였습니다. 그건 마치 너무 오랫동안 빠르게 달리던 도시가 처음으로 호흡을 기억해낸 것 같은 순간이었어요. 칼릭 노학자가 생전에 말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하늘은 기억을 잃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기억을 빛의 언어로 다시 읽어준 것뿐이에요. 프로젝트 이후 리오 핀치는 자신의 설계 오류를 공식 인정했고, 엘리사 토브 국장은 언론 브리핑 없이 사임한 후 공식적으로 모든 관련 문서 접근 권한을 반환했습니다. 그녀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는 짧고 차가웠죠. 미래는 기억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하지만 저는 끝까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기억 없는 미래는 방향을 잃은 항해나 다름없습니다. 빛의 파장도 시간의 설계도 결국 누군가가 과거의 리듬을 존중했기에 가능한 거예요. 도시는 이후로 구조적으로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유엔 기후도시국은 기억 기반 리듬 설계 가이드라인을 새롭게 채택했고, 북극권 생체 조명 표준 시간대를 아르카트라 리듬 타임 ARTU로 명명하여 이제는 그 어떤 표준시보다 인간에게 더 가까운 시간을 제한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 사건 이후 제 직업을 이렇게 다시 정의하게 되었어요. 저는 조명을 설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사람의 기억을 공간에 번역하는 시간의 설계자입니다. 예전엔 단순히 태양의 각도나 색온도, 반사율 계산에 집중했다면 지금은 고대 문명의 시간법, 전통 관측 기술, 생체 리듬 유전학까지 공부하고 있어요. 그건 지금의 기술로 과거를 지우는 게 아니라 과거를 기술로 복원하는 방식을 고민하는 작업입니다. 사람들은 아직 이 도시의 변화가 단지 우연이라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매일 새벽 루미나트 센터에서 그 빛이 다시 숨쉬는 걸 봐요. 그건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 아닌 기억을 바탕으로 다시 태어난 도시의 리듬입니다. 가끔 사람들이 묻습니다.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그 위험한 선택을 또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연하죠. 그 순간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이 조용한 평온조차 모르고 살았을 테니까요. 한때 이 도시의 시간은 매일 37.06초씩 느려지고 있었어요. 지금은요? 그 지연된 시간이 오히려 사람들의 생체 리듬에 정확히 맞춰졌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설계했던 미래는 어쩌면 잊고 있던 과거로부터 이미 정해져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를 마치며 마지막으로 제보드림 채널을 통해 이 말을 남기고 싶어요. 빛은 단지 밝히는 것이 아닙니다. 빛은 방향을 제시하는 기억입니다. 그리고 그 기억을 설계할 수 있다면 우리는 과거를 다시 걷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리듬 위에 더 나은 미래를 세울 수 있는 겁니다. 저는 다시 조명 설계 프로젝트에 참여할 예정이에요. 이번엔 남극입니다. 그리고 저는 거기서 또 다른 기억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어요. 모든 이들이 자신의 시간을 되찾을 수 있길 바라며 이상 북극의 빛 설계자 한서율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억을 지운 기술과 기억을 품은 기술 중 우리가 진짜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빛과 기억을 따라가는 여정에 함께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